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점심 먹고 아아 한잔 하면서 듣는 영민한 뉴스 아아 시간입니다. 네, 정말 북한 왜 이러는 걸까요? 새벽에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 한번 정리해보고 갈까요? 네, 북한이 오늘 새벽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전 3시 30분 그리고 3시 46분쯤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는데요. 발사 장소는 평양 순안 일대로 각각 550km를 비행하고 동해상에 떨어졌습니다. 한미 정보당국은 미사일의 세부 재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고요. 이번 발사는 지난 12일에 고체 연료를 기반으로 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형 발사한 이후에 일주일 만입니다. 네,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도발 왜 그랬다고 보고 있습니까? 네, 한국과 미국이 어제 한미 간 새 확장 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 NCG 출범 회의를 개최했는데요. 또 이 NCG 출범에 맞춰서 한미가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사거리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적재할 수 있는 전략 핵 잠수함 켄터키함이 부산항에 기항 중인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반발성 무력 시위로 풀이됩니다. 북한이 이번에 쏜 미사일의 사거리가 550km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발사 원전인 평양 순안 일대에서 또 켄터키함이 기항하고 있는 부산의 해군 작전기지까지의 거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번 도발이 미 전략 핵잠수함을 겨냥한 조치임을 분명히 한 걸로 보이고요. 앞서 김 부부장은 지난 17일에 담화를 냈습니다. 미국은 확장 억제 체제를 강화할수록 군사동맹 체제를 확장할수록 우리를 저들이 바라는 회담탁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뿐이다라고 밝히면서 이 한미 확장 억제 강화에 반발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군도 공식 입장을 내놨죠? 네, 합참은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 행위라고 밝히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임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서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동향 추적하고 감시하면서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초로 확고한 대비 태세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이 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 내용 정리해 주시죠. 네,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9,860원 결정됐습니다. 올해 9,620원보다 240원, 2.5% 오른 수준입니다. 월 환산액으로는 206만 740원입니다. 만 원을 돌파할 수 있을까? 이게 가장 큰 관심사였는데요. 그렇죠? 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 밤샘 논의를 정부 세종청사에서 한 끝에 15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 노사가 각각 제시한 최종안이 만 원과 9,860원이었는데요. 이를 두고 투표에 붙였는데 이 경영계가 제시한 사용자 위원들이 제시한 9,860원이 17표, 그리고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 위원들이 제시한 만 원이 8표, 기권 1표로 이런 결과가 도출됐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위가 근로자 위원 원래는 9명인데 이 중에 1명이 구속으로 해촉이 되면서 8명이고요.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이렇게 총 26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투표 결과를 봤을 때는 공익위원의 대부분이 사용자 위원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근로자위원, 그러니까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이 지금 8명인데 반대표가 공교롭게도 딱 8표가 나왔네요. 자, 올해는 최저임금 결정에 많은 시간이 참 많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노사 양측의 요구가 팽팽히 맞섰다. 그런 얘기도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이 수준을 의결하기까지 가장 오래 걸린 연도로 기록이 됐습니다. 최저임금 제도가 1988년에 도입이 되고 세 차례 제도 변경이 있었는데 현행과 같은 방식이 적용된 건 지난 2007년부터입니다. 이 현행 방식을 도입한 이후에 최장 심의 기일은 2016년에 기록한 108일 이었는데요.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 걸린 기간은 오프닝에서도 말씀하셨듯이 110일, 현행 제도상 최장 기록을 7년 만에 갈아치운 겁니다. 결정된 최저임금안은 이의제기와 같은 행정 절차 거쳐서요. 고용노동부가 다음 달 5일까지 확정하게 됩니다. 예, 이 최저임금 이번에 결정한 게 바뀌진 않을 겁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 하면서요. 공개되지 않은 비공개 회의에서 환경부 장관을 꼭 집어서 많이 혼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어제 국무회의 모두 발언은 생중계가 됐지만 그렇죠.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국무회의가 있었죠.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환경부는 단순히 환경을 보호하는 수준을 넘어서 국민의 안전과 관련한 업무를 맡고 있고 제대로 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환경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 목숨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 윤 대통령은 환경부가 물관리 업무 가져갔으면 종합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봐야지 환경 규제라는 시각으로만 접근하면 안 된다. 제대로 하지 못할 것 같으면 국토부로 다시 넘겨라라고 지시했다고 전해집니다. 예. 그런데 여당에서는 물관리를 국토부로 다시 옮기자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 물관리가 국토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돼 있었는데요. 국토부가 하천시설, 제방 같은 치수 사업을 담당했고 환경부는 수질 관리를 담당을 해왔는데 전 정권인 문재인 정부에서 이 물관리 일원화 추진하면서 수자원 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 집중호우로 인해서 대형 인명피해 등이 발생한 지금의 상황에서 환경부가 수자원 관리 업무 모두 맡아서 한 것이 적절했는가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 대표인 김기현 대표는 수자원 관리를 국토부가 아니라 환경부에서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고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부에서 하던 수자원 관리를 문정부 때 무리하게 일어난 게 화를 키웠다라고 하면서 원상복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지난해 9월에 수자원 보전 이용 및 개발 사무와 하천관리 사무에 국토부 제2관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도 있습니다. 예. 수자원공사라고 있는데 수자원공사가 그동안 국토부에서 수자원공사를 담당하다가 환경부에서 담당했는데 또 이렇게 되면 또 바뀌게 되니까 공사 직원들 많이 힘들겠네요. 다음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에코백에 명품을 숨겼다고 주장한 한 정치인이 이를 다시 처리한 일이 있어서 지금 많은 말을 낳고 있습니다. 네, 박영훈 민주당 청년미래연석회의 부의장이 지난 14일에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는데요. 김 여사가 에코백 속에 샤넬백을 숨겼다라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이를 뒤늦게 철회한 일이 있었습니다. 리투아니아 순방 과정에서 김 여사가 에코백을 들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그 안에 이제 명품 가방이 들었다라고 하면서 특정 가방의 품명과 가격, 사진도 함께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에코백 안에 물체와 이 사람이 제시한 샤넬백의 생김새가 다르다라는 지적이 나왔고 박 부의장은 17일에 다시 글을 올려서 김 여사의 에코백 속 가방 또는 파우치는 샤넬의 제품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더욱 확인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그런데 김용민 아나운서, 에코백이라는 게 회사 이름을 백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죠? 천 가방을 이제 말하는 건데요. 환경 친화적인 가방이라는 뜻에서 에코백이라고 말을 합니다. 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이렇게 천 가방을 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뭐 전반적으로 이런 얘기 나오면 민주당 당 자체로 역풍을
맞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어제 소셜미디어에 치고 빠지는 속칭 떴다방식 민주당 가짜뉴스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예. 민주당 소속 인사의 아니면 말고식 조작을 보니 혀를 내두를 지경이라면서 이런 게 국민 현혹시키는 가짜뉴스, 가짜뉴스로 흥한 자, 가짜뉴스로 망할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반면에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사실이든 아니든 시민 눈에 그리 보이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면서 김 여사를 비판했습니다. 혹여나 물에 젖을세라 행여나 때 묻을세라 작은 스크래치라도 막아보겠다는 여사님의 명품 사랑으로 읽힌다면서 우연히 명품샵 방문 얘기가 나오고 괜히 명품 쇼핑 소문이 도는 게 아니다. 모두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라며 해당 의혹에 힘을 실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선생님이 학생에게 폭행을 당했는데 그 현장이 초등학교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자신의 반 남학생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 3주 진단받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수십 대를 맞았다고 하는데요. 이 학생은 분노 조절 등의 문제로 하루 1시간씩 특수반 수업을 듣고 있던 학생인데 상담 수업 대신에 체육 수업을 가고 싶다라고 계속 학생이 주장을 했고 이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선생님의 충격이 클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선생님은 지난 3월에도 같은 학생에게 폭행을 당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 이번 폭행으로 전치 3주 상해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까지 진단을 받아서 학교에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메시지가 오는데 너무 미안하다라면서 예. 중학교 2학년 때부터의 꿈이었는데 더 이상 이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심정을 밝혔습니다. 결국 피해 교사는 소송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이번 주 중에 학생을 상대로 형사 고소, 학생 부모를 상대로 민사 소송 진행할 예정입니다. 피해 교사는 그 아이에게 너의 잘못이 명백하다는 걸 알려주고 싶다고 밝혔는데요. 예. 이 소식을 접한 전국의 교사들은 1,800여 장의 탄원서를 작성해서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학생의 부모들은 지금 뭐라고 합니까? 학생 측이 SBS와의 통화에서 이 학생이 우울증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고 경계선 지능에 해당한다면서 예. 신경 써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교사가 이 학생만 차별하고 혼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학생이 피해자라면서 폭행당한 교사와 동료 교사들 교육청에 신고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